이거 나 돈을 크게 벌 수 있네? 라고 하며 조직에 더 스며들어서 조직에 가담하며 그 죄가 점점 중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대라는 이유로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실제로 10대인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소위 소년범이라고 해서 가정법원, 즉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대한 자료 결과를 보면 현재 젊은 층의 마약 중독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8,000명에 무려 50%가 증가한 27,600명으로 최초로 약 2만 명을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이 1,477명으로 무려 기존의 500명보다 3배가량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대니까 소년 재판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었는데 무려 3배가량 단 2년 만에 증가한 걸 보았을 때는 단순히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대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SNS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것이 점차 생활화가 되어가고 있고 마약이나 이 관련된 은어를 검색하기만 해도 누구나 쉽게 판매자를 찾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10대는 단순히 20, 30대의 성년들과 달리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이 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마약을 투약하는 걸 넘어서 실제 그 전문적인 유통, 판매 조직에 가담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약을 투약하고 싶은데 높은 마약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마약 드랍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단순히 마약을 투약하는 것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거 나 돈을 크게 벌 수 있네? 라고 하며 조직에 더 스며들어서 조직에 가담하며 그 죄가 점점 중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드랍퍼로 사용되는 청소년들은 마약 유통 과정에서 실제 총책이나 중간관리책은 전혀 검거되지 않고 마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검거된다면 해당 청소년이 혼자 모든 마약 판매에 대한 죄를 뒤집어쓰게 되는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대라면 무조건 선처가 될까요? 나이가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단순히 마약을 투약한 초범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건처럼 선처를 구할 수 있지만 마약 판매나 유통에 가담하였다면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제가 검찰에서 직접 처리했던 사건 중에 10대 조직원 다수를 구속수사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펜타닐 사건이었는데요. 다수에 있는 청소년들이 마약 유통에 가담한 이후에 주민등록증을 구해오는 사람, 펜타닐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다니는 사람, 이 처방받은 펜타닐을 개당 얼마씩 판매하는 판매책, 즉 공급, 유통, 판매까지 이르는 일당이 검거가 됐는데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조직의 우두머리에 있었던 총책 10대 청소년 2명은 구속이 되었고 나머지 전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판매에 가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매우 중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가 현재 10대 청소년으로서 마약 사범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이 정확하게 현재 어떤 수사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마약에 대해서 어떻게 단약을 하고 절대 재범 가능성이 없다,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내고 입증해내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각 상황별로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사건을 해결하시도록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